예,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전공이 무엇인지, 응시 지역, 그리고 몇 수 하셨는지요? 네, 저는 영어 전공을 했고요. 이번에 경기도로 4수 만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임용닷컴 학원의 최시영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와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요? 네, 제가 사실 최시현 교수님 팀을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다른 이제 노량진의 다른 팀과는 달리 7월부터 실전 연습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장수를 하게 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 공부가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실전을 적용을 하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저는 3수 때부터는 이제 최 선생님 팀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였죠? 질문. 선택 이유와 좋았던 점. 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저는 좋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별로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팀으로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공부법, 강의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세 과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저는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영어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일반 영어랑 문학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영어랑 문학은 우선 7월 이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이제 모의고사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모의고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일정 한 6문제 정도 문제를 매일 풀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분석도 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도 활용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는 이제 김수아 교수님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제가 김수아 교수님 자료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그 자료가 되게 복습을 하기가 편한 자료들이에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수강을 하시면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토픽을 쓰는 것도 있고, 또 뭐 시나 소설 같은 그런 문제들은 또 마인드맵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 수도 있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를 제가 따로 구축하지 않아도 다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제가 채우기만 하면 돼서 그게 되게 편리했습니다. 또 이런 비교가 사실 필요는 없겠지만, 수업을 들을 때 사실 가장 제가 김수아 선생님 모의고사 수업 때 좋았던 게 확실하게 그 답안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근거를 확실히 정해준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어떤 뭐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거는 따로 뭐 안 말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저는 그래도 교수님의 뭐 머릿속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아니니까 확실한 답의 근거를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았는데, 그 점이 아주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수업을 들은 후에도 이제 김수아 교수님 자료도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다다음 날 정도에는 한 번 더 복습을 하는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도 저는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그 모의고사 수업을 듣고 나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기출을 가지고 최시영 교수님께서는 많이 문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기출을 사실 4수 때는 공부하지 않고 그 자료만 다시 봤습니다. 특히 저는 09년도 이전 기출이 영어교육론에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9년 이후에는 워낙에 반복되는 개념들이 많고, 이제 기본서에도 다 있는 개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엄청 4수의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다 생각했는데, 최시영 교수님의 문제가 좋았던 게 그 09년 이전에 문제들을 많이 활용을 해 주셔서 특히 같이 첨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라이팅 피드백이나 아니면 최시영 교수님 처음에 수업 시작하실 때 그 조금 더 커멘터리를 주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를 좀 유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정리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학이 사실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시현 선생님의 최시현 선생님이 아니에요. 최진호 선생님의 굉장히 큰 모의고사 수업의 장점이 풍부한 자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자주 보는 트포나 뭐 신텍스, AP 같은 자료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원서에서 문제를 내시고 그 부분에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접하지 않았던 원서의 자료는 꼭 읽었습니다. 특히 틀린 문제는 더 이제 형광펜 칠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옆에 짧게 메모를 해두고 나중에 복습을 마지막에 할 때 오답 노트에 복습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선생님들께서 따로 읽지 않으신 자료를 꼭 발췌독을 해두신 부분을 편하게라도 꼭 읽어주시면 본인의 이제 학습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나만의 합격 비결이 있나요? 네, 제가 사실 4년 동안 임용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동안 되게 실패했던 공부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4수 때 그래도 실력이 좀 확 늘었다라고 생각한 지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과목별로 말씀해 드리면 우선 일반 영어 문학이 사실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일반 영어가 사실 부족해서 많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선 저는 일반 영어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20살 이후에는 우리가 논리력을 늘린다는 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동기 때부터 우리가 쌓아오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치적인 일반 영어 능력, 문학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단어인데요. 단어를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모르는 단어 조금 정리하고 하루에 30분 이 정도 공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공부를 할 때 하반기에도 하루에 3시간 정도를 매일 단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실천을 하였고 특히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책은 상관이 없는데 저는 MD 단어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단어장을 썼는데 그 단어책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한 단어를 한 2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어장에 나오는 모든 단어, 심지어 영어 그 옆에 있는 짧게 나오는 정의에 나온 단어들도 저는 다 해체를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 아니면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 또 그 뒤에 나오는 phrasal verb랑 idiom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게 되니까 영어 실력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간과하시는 게 구동사인 것 같은데 저는 구동사 암기를 꼭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 해석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게 구동사이기 때문에 구동사도 꼭 암기를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전적인 모의고사 풀이인데요. 저는 세 과목 중에서도 일반 영어 문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문제를 푸실 때 뭐 여러 교재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영자 신문이나 뭐 수능 교재 다양하게 사용하시지만 결국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임용고시에 나오는 일반 영어 문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여러 문제를 구하셔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수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재는 사용하지 않았고 작년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고요. 이때 제가 집중을 한 부분은 서술형에서 특히 답안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선배 중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선배님께 받았던 비책이었는데 서술형을 그냥 자기 생각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지문에 이곳저곳에서 내가 적절한 걸 따온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전 문제는 그냥 일반 영어 문학의 딱 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그 부분만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쓰면 보통 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선배님이 계속 답안의 범위를 줄여서 딱 한 부분만 집중을 해서 제대로 써라 라는 이제 코멘트를 받았고 저는 그거를 4수 때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답안의 범위를 줄여서 그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패러프레이징 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입형은 저도 사실 극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자신만의 전략을 조금 몇 가지 세워보시고 또
저는 문제를 조금 모아서 풀어보니까 조금 그래도 불안감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입평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만의 전략의 일반 영어 문학이 세 번째는 익스텐시브 리딩이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텐시브한 분석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어 실력 자체를 늘리려면 분석하는 우리가 뭐 끊어읽기하고 구문 독해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영어 텍스트 자체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수 때는 인텐시브한 분석하는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매일같이 수능 모의고사를 꼭 하나씩 풀었어요. 사실 제대로 공부를 시작한 게 8월이었는데 작년 8월부터 8월, 9월 2달 정도는 매일같이 수능 모의고사를 하나씩 고3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도 저는 고3 이제 사설 모의고사라고 사설 업체에서 만든 모의고사를 또 하나 구매를 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꼭 풀면서 매일같이 좀 고3 영어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 어려운 영어에 노출시키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영어 독해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다 각자마다 다르실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속독이 많이 부족했고 또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꼭 내가 틀린 개수, 맞는 개수를 봐야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라 저는 수능 모의고사를 활용했을 때 정말 저한테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필요하시면 공기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공기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모두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간단하게 패드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굿노트에 활용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공부하기 손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영어 문학에서 제가 독특하게 한 게 고등학교 문법 공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임용 공부를 하면 역설적으로 문법 실력이 많이 내려가요. 아무래도 학교 문법이 영어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서 Teacher's Grammar 같은 책을 읽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달달달 암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긴 이제 지문이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이제 목적 보어 같은 이런 구문 독해가 안 되고 또 도치 구문이나 비교 구문, 관계사 구문이 나올 때마다 얼어붙었었어요. 특히 관계사에는 너무 제가 관계사를 잘 못해가지고 30대까지는 관계사만 나오면 겁을 먹고 해석이 안 됐는데 문법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고등학교 문법이 잡히니까 구문 독해가 다시 되는 아주 마법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상반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구문 독해가 많이 부족하시다면 문법 공부를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어교육론과 영어학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매일같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초수생, 재수생 선생님들이시라면 기출 분석은 꼭 해주셔야 돼요. 영어교육론이 아무래도 기출이 가장 많이 반복이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 또한 초재수생 때는 기출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꼼꼼히 했습니다. 만약에 3수생 이상의 이제 장수를 돌입을 하신다면 저는 09년 이후의 기출보다는 한번 09년 이전에 이제 기출을 한번 봐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생각보다 09년 이전 기출에서 우리가 꼽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09년 이전 기출은 그거를 꼼꼼하게 뭐 분석하고 문제를 풀고 하시는 것보다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를 꼽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몇 년 전에 많이들 틀리셨던 Depth of Vocabulary도 08년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그거 이외에도 제가 지금 떠오르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뭐 Interactiveness나 뭐 Equivalent Form, 뭐 Validity 뭐 이런 조금 최근 개론서에서 좀 안 등장하고 있는 좀 괜찮은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면서 괜찮은 키워드들도 같이 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연결원에서 도움이 됐던 건 최시현 선생님 모의고사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최근 기출 동향이 좀 매칭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연교에서 꼭 한 문제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데 저는 최시현 선생님 문제가 워낙 당황스러웠던 문제들이 많아서 멘탈 훈련이 많이 잘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연습이 정말 저는 도움이 됐어요.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이거 뭐야 하고 넘기는 연습이 실전 문제에서도 올해도 그 펄트홀 보캐블러리였나?
그 문제가 많은 분들이 틀리셨고 저도 틀렸는데 사실 시간 자체는 전 별로 안 썼거든요. 어차피 당연히 틀리겠지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또 최시원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멘탈 훈련이 또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교에서는 글로서리를 꼭 활용을 해주셔서 시험 한 달 전에는 이제 기본 원서들 TBP, PLLT, PELT와 같은 뭐 그런 원서들의 글로서리를 꼭 활용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입형 대비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학을 말씀드리면 영어학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초재수생 선생님들이시라면 기출 분석을 꼭 제대로 한 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영어학은 수학 같은 과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출 분석을 막 여러 번 자주 하면서 하는 게 저는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수 때는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기보다는 문제를 활용해서 뭐 그런 문제풀이 보통 문제풀이 그런 교재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활용을 해서 다시 공부를 했고 제가 사수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오답노트 작성이었습니다. 오답노트 수학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오답노트를 꼭 작성을 해보시고 이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시험 한 달 전, 그리고 2주 전, 일주일 전에 제가 분류를 해줬던 이제 오답 노트를 분류하고 또 순서를 정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서를 정해서 이 순서대로 마지막까지 한 달 전, 2주일 전,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트로카이프 시였나? 그 문제와 관련된 것도 봤던 적이 있어서 좀 더 손쉽게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실 평가원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이제 교수님들의 문제를 다 변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선택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알맞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어학은 원서는 꼭 봐주시고 어려운 원서는 저도 최진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진호 선생님 AP 수업도 들었었는데 어려운 원서는 저처럼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영어학은 도움을 받는 걸 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매우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술술술 얘기해서 놀랐어요. 체계적으로 그 많은 내용을 안 까먹고. 예, 다음 질문은요. 공부할 때 이제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세요. 네, 체력 관리랑 멘탈 관리는 우리 같이 1년을 길게 이끌어 가야 되는 시험 응시생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체력 관련해서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를 꼭 유산소 운동을 했었어요. 저는 런닝머신 타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좋아서 런닝머신을 꼭 탔는데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 40분 정도 공부 끝난 후에 이제 간단히 집 앞에 뭐 헬스장이나 뭐 동네를 돌면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제가 만났던 이제 스터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셨는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막바지에. 특히 11월이나 아니면 2차 시험을 하는 1월에 되게 체력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자 선생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처지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저는 운동을 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유산소 운동이 좀 땀을 낼 수 있는 운동이 우리가 체력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다 드시고 계신 비타민 같은 거 저도 한두 개 먹으면서 네, 좀 몸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멘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4년을 공부했으니까 또 우리의 영어 과목이 사실 엄청 좋은 전망이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멘탈이 무너지고 우울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좀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주 3회 이상 땀을 꼭 내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좀 긍정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체중이 너무 찌진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자기 혐오가 조금 줄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운동 그런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막 공부하면서 10kg 막 찌고 이러면 좀 더 자기 혐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했던 게
갑자기 멘탈을 위해 했던 거. 예, 핸드폰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여기 편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내가 하도록 하면 되니까요. 편하게 보면 돼요, 핸드폰. 엄청나게 길게 타이핑 쳐놨더라고요. 네, 저는 멘탈을 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휴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휴식을 잘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사실 초수 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이 공부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전혀 맞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휴식을 제대로 제때 취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이런 시험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꼭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쉬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다른 사람과 꼭 비교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휴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를 휴식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패턴은 토요일 이제 저녁 먹을 때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까지 쉬는 게 저는 좋아서 이렇게 휴식을 했는데요.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안 쉬시고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아니면 하루 정도는 또는 본인이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하시다면 이틀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휴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부가 공부 시간으로 쌓아가지고 합격을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게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초중생 때는. 하루에 한 일주일에 한 60시간이 안 되면 저는 만족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본 70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초재수생 때. 근데 그렇게 했었음에도 재수생 때 오히려 공부 방향이 틀려가지고 전공 점수가 10점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부 시간만 가지고 합격을 하는 시험도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 체력이랑 멘탈을 관리해주면서 공부 방향이 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식을 꼭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저는 생생한 B플랜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이 저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지점은 TO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초수생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4년을 공부하고 생으로 4수생이 되다 보니까 TO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많이 우울해지고 또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위로를 듣거나 커뮤니티 같은 거 봐도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아무런 멘탈에 도움이 안 됐는데 그나마 제가 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던 거는 이 임용시험에 내가 만약에 되지 않아도 내가 또 다른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현실적인 B플랜을 세워보는 거. 그게 그래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서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올해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으면 2학기에는 다른 과목의 교대원을 갈 생각이었어요. 일단 교사의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영어과의 합격이 많이 어렵다면 또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철저하게 다 찾아봤어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원이랑 어떤 전공이 맞는지 다 찾아봤고 편입도 다 알아본 상태였었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다시피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도 이번에 공무원 시험도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B플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외국계 기업이랑 공무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합격해 놓고 일을 하면서 또 영어 임용시험을 또 준비해 봐야지 이게 제 현실적인 가장 첫 번째 B플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TO 생각이 날 때마다 좀 현실적인 B플랜을 많이 그렸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제 자신의 현실을 많이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길이 꼭 되지 않아도 내가 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유일하게 제 마음의 불안을 많이 가라앉혔던 것 같아요. 실제로 4수 때는 교육 행정직을 합격을 해서 TO 관련돼서 이야기가 아무리 나와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하반기에 정말 공부에 집중을 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원서 접수할 때 저는 그냥 첫날에 접수하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경기도 경쟁률이 얼마가 됐던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이제 멘탈에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B 플랜을 선생님들께서 생생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가장 친한 친구도 1년 먼저 합격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공립 안 보고 무조건 사립만 볼 거야 라고 하더니 진짜 사립이 됐어요. 그런 B 플랜이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는 것도 같아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생생한 B 플랜을 가지고 계셔보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자유롭게 추가하고 싶은 말인데 핸드폰에 많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한 2분 동안 보시고 이거 얘기해도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한 2-3분 후에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1차 시험에 대비에 대해서 엄청 잘 얘기해 주셨는데 2차 대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핸드폰을 한 2분 동안 보실래요? 엄청나게 많이 적었을 때. 안 봐도 되면 바로 가능하면 추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최진호 교수님께서 2차 관련돼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2차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당연히 12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실 4번에 다 겨울을 열심히 준비했냐고 물으시면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워낙에 초수생 때는 괜찮았는데 재수, 삼수, 사수를 다 1차를 잘 못 봤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재수, 삼수 때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대충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올해 사수 때는 잘하면 컷 주변으로 진짜 컷으로 붙을 것 같거나 아니면 소수점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제가 또 공무원도 됐기 때문에 진짜 준비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12월에 조금은 해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이게 저한테 기회가 왔을 때 잡게 되는 이제 경험을 준 것 같아요. 12월에 제가 3수 때랑은 달리 이번 12월에는 저는 자료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12월에 좀 실제로 대면 스터디를 많이 하세요. 근데 대면 스터디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대면 스터디 한 3회에서 5회 12월에 이렇게 하시면 지쳐가지고 사실 본인 공부 안 하시게 되잖아요. 12월에 우리가 좀 휴식도 가져야 되고 연말인데 또 보통 채점해보면 자기가 채점한 것보다 자기 채점해보면 사실 많이 실제 성적보다 낮게 채점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동기부여도 안 되는 상태니까 보통 대면 스터디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3수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4수 때 하나 달랐던 점은 저는 대면 스터디는 한 2번 정도만 간단히 했습니다. 한 만나서 2-3시간 정도 간단히 했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했냐면 저는 이제 경기도니까 조금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연, 수업 나눔, 그리고 면접 이 3가지에 대한 저만의 틀을 이번 12월에 짜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80% 정도 짜두었던 것 같은데 이때 짜두었던 거 덕분에 1월에 그 대신해서 저는 이제 준비를 조금씩만 추가를 하면 되니까 대신 실전 연습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또 경기도만의 시책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책을 공부할 시간도 이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1월에 그 자신만의 틀을 다시 만드시느라고 또 실전 연습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장 유명한 그 현직 선생님의 자료 2차 자료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보시는 거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올해 조금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수업 시연이. 저는 올해 학원가 자료가 좀 더 도움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최팀 이 자료에 그 문학 시연하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걸 물론 뭐 다 디렉션이 똑같았다 이거는 아닌데 그전에는 우리가 문학이 제대로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자료 보고 문학 시연할 때는 뭐 이런 거를 시연해보래 이러면서 조금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이랬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진짜 문학이 나옴으로써 훨씬 그 긴장감이 덜해졌습니다. 내가 문학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기억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1월 달에 좀 한 선생님의 자료만 보기보다는 당연히 내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볼 수 있으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미리 자료를 좀 준비해 놨고 1월에 그 남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실전 자료를 연습해 봤던 게 2차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12월에 돌아오시면 대면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대면 스터디에 체력을 아끼시고 혼자 공부하는 그 시간을 남겨두시는 것도 합격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저는 일병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조금 할까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지식교과가 아니잖아요. 도구교과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식량으로 사실 승부를 보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한 3수 정도 되시면 다 일을 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3수 때부터 이제 학원 강사 일을 병행을 했는데요. 일 병행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선택을 하실 때만 주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물론 우리가 선호하는 형태인데요. 아무래도 합격을 했을 때 그런 경력에도 인정되기가 쉽고 또 실제로 학교에 감으로써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2차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께서 본인을 많이 돌아보시고 1차 성적이 좀 제 생각에는 점수를 많이 올리셔야 되는 편이면 저는 1년 내내 기간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학교 이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부는 할 시간이 많이 없고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한 커트에서 3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면 괜찮은데 왜냐면 사실 3점이 낮다 해도 우리가 실제로 올려야 되는 점수는 6점 정도예요.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커트에서 그래도 2점 이상은 있었어야 내가 평균에서 조금 이상으로 했을 때 합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커트에서 3점 정도는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트에서 한 3점 정도 부족하다 싶으신 선생님들이 하실 때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간제가 아니라면 다른 일은 또 할 수 없냐? 그거는 또 아닌데요. 저처럼 강사를 해도 되고 또 학교에 시간 강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원 강사는 2년 내내 했습니다. 이거를 할 때 근데 전임으로 하면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는 파트로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나갈 수 있는 학원을 구했고요. 학원 강사밖에 안 해봐서 학원 강사의 장점밖에 모르는데 단점도 많은데요. 학원 강사의 장점은 대신에 공부 시간을 내가 오전, 오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기간제 선생님이나 시간 강사를 하게 되면 내가 저녁에 와서 늦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 피곤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효율보다는 당연히 아침에 깨끗한 정신 상태로 하는 공부가 질적으로 더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를 한다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학교 자리보다 훨씬 구하기가 내 입맛에 맞게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좋은 건 과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과외 구하실 수 있으면 공부랑 병행하기에는 제 생각에 과외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TO는 많이 불안정하지만 영어 과목으로 사실 학교 이외에도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영어 교육 전공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환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면에서는 용기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수 정도에서 지치셨다면 조금 약간의 일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하는 것도 저는 장수생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멘탈을 회복하고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한 번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에 다가올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